약속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최소한 3가지는 확실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수능 국어를 망하면 대학에 떨어진다는 말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둘째, 수능 국어는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시청하신 이후에 연령과 상관없이 수능 국어 1등급을 위한 공부 바로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수능 국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이 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해주세요. 시간이 없는 고3 학생들을 위해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영상은 고3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초등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고3 학생들은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영상 끄시고 바로 공부하세요. 수능 국어 망하면 대학 떨어진다. 국어는 왜 잘해야 할까요? 당연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입을 하는 사람이니까 성공적인 대입의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국어를 무조건 잘해야 하는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국어를 못하면 대학을 못 가요. 다른 과목을 잘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대학을 갈 때요, 국어를 못 보면 다른 과목을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수능에서 국어는 1교시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조금 더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수능은 딱 하루 당일에 모든 과목 시험을 봅니다. 연속적으로 시험이 계속 있기 때문에 1교시의 컨디션이 다음 시험에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1교시에서 망하면요, 멘탈이 우두두두 무너져요. 당연히 2교시, 3교시에도 악영향을 미치죠. 국어가 굉장히 어려워서 1등급 커트라인이 80점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상 한 지문을 날려도 나머지를 잘 풀었으면 1등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지문을 날리게 되면 대부분 멘탈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결과를 다 까보고 나면 막상 어려웠다고 생각한 한 지문을 날린 국어는 1등급인데 평소에 자신이 있었던 나머지 과목이 엉망이어서 결국 재수를 하게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1교시인 국어 반드시 잘 봐야 합니다. 수능 국어는 무엇인가? 수능 국어는 80분의 제한된 시간 안에 총 45문항의 문제를 푸는 시험입니다. 모두 16페이지로 한 페이지당 5분 안에 읽어야 하죠.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마킹하고 검토할 시간을 제외하면 70분에서 75분 안에 푸는 게 이상적인데요. 그 긴 지문을 읽고 한 문제를 1, 2분 안에 풀어야 한다는 거, 속도가 무척 중요하겠죠? 그렇다고 많이 틀려서도 안 됩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실수 없이 정확하게 풀어야 하는 시험이에요. 속도와 정확도가 모두 중요한 시험이죠. 대부분 범위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고등 교과서 전체가 범위가 되고요. 그렇다고 모든 종의 교과서를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내용들을 선별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EBS로 각 영역별 참고서가 출판됩니다. 작년까지 국어 같은 경우는 EBS 연기율 한 70% 정도였고요. 올해부터는 50% 정도로 출제한다고 하죠. 45문항은 선택과목, 공통과목 2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고요. 선택과목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치라는 과목 중에 1개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벌써 어려우시죠? 잠시만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과 문항은 80분, 45문항이고요. 과목은 2과목이에요. 한 과목은 선택, 나머지 한 과목은 공통이에요. 그러면 선택 과목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렇게 2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공통 과목은 문학, 비문학 2개의 영역이 필수입니다. 자, 과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선택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에서 화법과 작문은 말하기 쓰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근데 진짜 이름처럼 말하고 쓰는 건 아니에요. 짧은 독서 지문, 짧은 비문학 지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언어와 매체는 국어 문법과 짧은 비문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공통 과목은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문학과 비문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학은 쉽게들 생각하시는 시, 소설, 수필, 고전시가 고전소설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문학은 경제나 철학, 과학과 같은 지문들이에요.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만 배웠는데도 머리가 이미 상당히 아픈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국어는 내신 국어와는 달리 이렇게 범위와 양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뭐가 너무 복잡해서 이게 뭐야?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 절대 겁먹지 마세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능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초등학교, 고등학교, 전학년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지난 5년간
전국의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 50문항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50문제 중에 문학은 2문제, 문법은 9문제, 비문학이 39문제였어요. 결국에 가장 많이 틀리는 문항의 80% 정도가 비문학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문학, 비문학, 문법 중에 비문학을 잡으면 수능 국어에서 매우 유리해진다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수능 국어에서 어떻게 하면 1등급 받을 수 있는지 살살 감이 오시죠? 자, 그러면 비문학은 왜 이렇게 많이 어려워할까요? 2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 잘못된 공부 방법. 비문학이 하도 어렵다 보니까 갖가지 공부 방법이 판칩니다. 비법이라면서 공부 방법이 엄청 돌아다니고요. 유명한 강사님들도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비문학 공부 방법, 구조 독해 등등 설명 많이 해주시죠. 또 어릴 때부터 책을 무조건 많이 읽으면 좋다면서 무의미한 책을 50권, 100권 촤라라라 읽히고 필독 리스트 돌아다니고 앉아서 독서 기록 쓰고 많이 읽는 거를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요. 책 좋죠. 저 책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모로 이게 비문학이라는 과목하고 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비문학이 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지문들이 바로 비문학 지문입니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지문이고요. 빛, 덫의 원리에 대한 생물 물리학 지문이에요. 보시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과학 문제를 푸는 느낌으로 풀어야 하고요. 실제로 책 많이 안 읽은 이과 학생들이 책 많이 읽은 문과 학생들보다 더 잘해요. 한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사회문화지문과 문제예요. 완전 경쟁시장과 관련된 경제지문과 문제입니다. 이런 지문들이 고3 때 학생들이 배우고 공부해야 할 내용이에요. 아무 책이나 많이 읽어서 해결되는 지문은 아니죠. 또 어설픈 방법론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해당 지문에 대한 지식이 미리 있어야 합니다. 이런 비문학 지문을 공부한다면서 방법론만 어설프게 배우고 연관 없는 책을 잔뜩 읽는 거 사실 비문학이라는 과목에 큰 도움이 되는 방법 아니에요. 비문학이 어려운 이유 둘째,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서예요. 학교에서 안 배웁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모두 문학과 문법은 열심히 배우죠. 비문학은 문학과 문법의 10분의 1도 안 배운 학교가 대부분이고 졸업할 때까지 비문학 아예 안 배운 학교도 많아요. 사실 저런 경제, 과학, 법 지문을 국어 선생님이 지도하는 것도 무리가 있죠. 저런 내용들은 국어 교과서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3학년이 되면 저런 내용들이 와르르르 쏟아지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어려운 건 당연하죠. 그러면 저런 비문학 지문들 어디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 걸까요?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상관없이 공통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지키세요. 사회 과목, 과학 과목, 교과서로 열심히 공부하세요. 문과라고 해도 공통으로 배우는 과학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과라고 해도 공통으로 배우는 사회 과목 공부하셔야 돼요. 난 문과 갈 거니까, 난 이과 갈 거니까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영상 맨 앞에서 제가 수능은 교과서가 시험 범위라고 말씀드렸죠. 국어라고 해서 국어 과목만 시험 범위가 아닌 겁니다. 국어는 모든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공통된 언어죠. 때문에 수능에서 국어라는 과목은 사회와 과학에 대한 지식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이런 수능 공부를 자꾸 국어라고만 생각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국어 때문에 대학 떨어졌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국어가 아닌 거예요. 혹시 지금 초등학생이신가요? 다른 어떤 책보다 해당 학년에 배우는 사회, 과학, 역사 교과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부터 체크하세요. 국어 비문학 말고도 논술이든 다른 과목이든 실질적으로 대입에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중학생이신가요? 모든 책 읽기 중단하시고 해당 학년에 배우는 사회, 과학, 역사 교과서 잘 이해하는지부터 점검하세요. 다른 책 100권 읽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고등학교도 2학년 여름방학 때까지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확실한 도움이 돼요. 안타깝게 고등학교 3학년은 조금 어려워요. 이제는 조금 늦어서 이런 방식을 쓰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여름까지는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고2 아래라면 어떤 학년이든 공통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자, 앞으로 입시가 여러 번 바뀔 텐데 그때도 적용이 될까 싶은 어린 학년 있으신가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사교육에 종사하면서 입시 진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종사했던 20년 기간이나 저희 부모님께서 대학을 가셨던 50년 전이나 절대로 바뀌지 않은 진리가 있어요. 국영수사과 5과목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서울대 가요. 국영수 3과목을 확실하게 잘 이해하면 연고대는 갑니다. 이 과목들을 탁월하게 잘하는 학생은 수시, 정시, 논술 어떤 전형으로든 꼭 합격할 수 있는 유리한 전형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반드시 합격하게 됩니다. 어떤 책 100권보다
어떤 다른 공부 방법보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고 빠른 방법이에요. 학교에서 배우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해당 학년의 국영수, 과사 열심히 공부시켜주세요. 선행 필요 없습니다. 해당 학년 내용 충분히 이해하면서, 넘치는 내용 필요 없어요. 교과서 내용만 충분히 이해하면서 놓친 게 있으면 다시 복습하시면서 나아가시면 됩니다. 명심하세요. 선행보다 복습이 훨씬 중요합니다. 원하는 것이 좋은 대학을 합격하시는 거라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복해서 보시면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